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비율 평균과 부등식 시즌 1 시작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게 비율 평균이라는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수학적 틀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새로운 계산법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비율 평균이라는 도구가 함수나 기하, 또 확률, 통계까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분야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이렇게 탐색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 한번 제대로 보죠.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비율 평균 개념 그 자체랑 이게 또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이거 재밌네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비율 평균이 정확히 뭐냐 이거부터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A'의 비율, 그리고 또 B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 두 개의 비율이 있다고 쳐요. 네네, 두 개의 비율. 그때 비율 평균은 간단해요. 분자들, 그러니까 A'이랑 B' 이걸 더하고요. 그걸 분모들, A랑 B를 더한 값으로 나눈 거예요. 식만 보면 A' 플러스 B' 나누기 A 플러스 B.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끼리 더해서 나눈다. 이게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약간 독특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사실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어떤 의미죠? 바로 각 비율의 기준이 되는 그 분모 있잖아요. A랑 B. 이 크기를 자연스럽게 가중치로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가중치요. 그러니까 단순 평균이 아니라 네, 맞아요. 예를 들어 학생 수가 다른 두 반 평균 점수 구할 때 학생 수 많은 반 점수에 더 무게를 두잖아요. 그런 가중평균 원리랑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 기율 평균 값은 항상 원래 있던 두 비율 값 그 사이에 딱 위치하게 됩니다. 정리 1.1. 이게 단순 평균이 아니고 각 부분의 어떤 규모랄까? 그걸 고려한 시스템 전체의 균형점을 찾는 방식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 기준값 분모의 크기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평균이라. 흥미로운데요? 이거 좀 더 와닿게 설명할 만한 예시 같은 거 없을까요? 논문에 그 붕어빵 예시가 있던데 재밌더라고요. 네네. 붕어빵 예시 좋죠. 자, 붕어빵을 딱 두 조각으로 나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럼 한 조각 A 안에 든 팥 비율이 있을 거고 다른 조각 B 안에 팥 비율도 있겠죠. 그렇죠. A 조각의 팥 비율, B 조각의 팥 비율. 이때 전체 붕어빵의 팥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정리 2가 이걸 설명하는데요. 이 비율 평균 원리에 따르면 전체 붕어빵의 팥 비율은 각 조각의 팥 비율 중에서 제일 높은 값보다는 낮거나 같고 제일 낮은 값보다는 높거나 같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팥이 양쪽 조각에 완전히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게 나누는 건 진짜 아주 특별한 경우다 이런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보통은 한쪽이 평균보다 팥 비율이 높으면 다른 쪽은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두 조각의 팥 비율이 완전히 같지 않은 이상은요. 네. 그러니까 부분만 봐서는 전체를 알기 어렵다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부분의 비율만 보고 전체를 그냥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가 붕어빵에만 적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훨씬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돼요. 더 다양하게요. 네. 논문 보면 함수 효율성 분석이라든지 기하학적 관계, 미적분에서는 평균값 정리나 정적분 비율 범위 추정하는 거, 또 통계에서 조건부 기대값 비교하는 거, 정말 여러 수학적 구조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와, 정말 많네요.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 이 비율 평균이라는 어떤 하나의 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수학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과정의 전체 효율 범위를 알고 싶을 때 복잡한 전체 함수 같은 건 몰라도요. 각 단계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 그것만 알면 이 비율 평균 개념으로 전체 효율이 대략 어느 범위 안에 있겠다. 이걸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실용적인 도구 같은 느낌인데요. 특히 그 정리 9에서 나온 준최적화 방법. 이거 약간 보물찾기 같아서 재밌었어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부분을 효율적으로 찾아 나가는 과정. 맞죠? 네, 맞아요. 보물찾기 비유 좋네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준최적화, 그리고 효율성이에요. 준최적화. 네.
전체 영역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부분을 찾는다고 해보죠. 근데 이걸 찾으려고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영역을 다 쪼개서 비교한다. 이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뭐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영역을 n번 나눈다고 하면 가능한 모든 조합은 2의 n제곱까지나 되거든요. 와, 2의 n제곱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준최적화 방식은요. 매번 영역을 그냥 딱 둘로만 나눠요. 그리고 조건 만족 비율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해요. 이 과정을 딱 n번만 반복하는 겁니다. 아, 2의 n제곱번이 아니라 딱 n번만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2의 n제곱까지 경우를 다 따지는 완전 최적화에는 못 미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단 n번의 분할만으로도 처음 전체 비율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율을 가진 부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똑똑한 지름길 같은 거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빠르게 얻는 전략이다. 이런 거군요.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법 같은데요. 그럼 이런 개념들이 실제 우리 현실 문제랑도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논문 마지막 부분 보면 선형대수나 정수론, 물리학 같은 더 많은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특히 실생활 통계의 함정을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할 수 있다고 제시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심슨의 역설입니다. 아, 심슨의 역설. 그거 각 부분별 통계 결과랑 전체 통계 결과가 막 정반대로 나오는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각 그룹, 그러니까 부분으로 보면 A가 B보다 분명히 더 나은데 이걸 전체로 합쳐서 보니까 오히려 B가 A보다 더 좋게 나타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죠. 네네. 가끔 뉴스 같은 데서도 보이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각 그룹의 크기, 즉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비율 평균의 관점, 즉 분모의 크기를 가중치로 생각하는 이 관점이 그 왜곡을 간파하고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전체를 볼 때는 각 부분의 덩치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관점은 또 통계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는 요즘 문제되는 가짜뉴스 같은 거에 대응하는 데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통계 이면에 숨어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논문의 기대 효과 구분은 저자가 어떤 외부 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독자들이 직접 읽어보면 흥미로울 거라고만 하고 넘어가던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그냥 넘어갈까요? 네, 그 부분은 저자의 언급대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자 스스로도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본인도 후속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즌2, 시즌3를 통해서 더 발전된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율 평균이라는 개념과 그 부등식이 단순히 분자 분모 더해서 나누는 계산을 넘어서서 사실은 각 집단의 크기를 반영한 가중평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붕어빵 예시 같은 일상적인 상황부터 심슨의 역설 같은 통계적 함정 분석까지 아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 그 부분의 비율만 보고 전체를 속단하기 쉬운 세상이잖아요, 요즘. 그럴 때 각 부분의 크기, 즉 분모를 함께 고려하는 이 비율 평균의 관점이 우리가 정보를 좀 더 비판적이면서도 균형 있게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저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자극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평균값들 뒤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런 가중치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